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미국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간략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디벨로퍼 출신입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저금리 환경을 좋아하지만 부동산은 특히나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PF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시행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고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 부동산 시행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평생을 부동산을 해왔던 사람이고 저는 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트럼프를 이제 그 업의 특성상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떤 협상력 내지는 그 사업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된 책이 많아서 그런 책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단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될 환경이 또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꼭 미국이 인하를 해서 우리가 인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내수나 경제 상황상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이제 한다고 거의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벌벌 떠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환율이라도 좀 높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고환율 상태가 돼야지만 수출업체한테는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럼 고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서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좀 많아져야 되는 환경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뭐로 보나 결국은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될 걸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내년에는 지금의 금리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민에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죠. 여러분 개개인으로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중에 어떤 걸 선호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대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선호하게 되고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부자들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대출의 그 금액 자체는 엄청나게 더 크죠.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지 금리 인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환경이라든가 뭐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래 그 중립금리가 이렇게 높지 않나요? 그죠? 지금은 코로나로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졌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높게 했었던 거지 원래적인 중립금리는 지금도 낮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0.5% 소저금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3.25 이게 아니라 보통 2%, 2.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받는 대출금리도 낮아져야 정상이죠. 대출금리라는 것이 이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모습은 은행이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 오겠죠. 거기서 이제 이자를 주고 만들어 오는 거니까 조달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할 때에 받는 금리보다 대출할 때에 내는 금리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 감안해서 예를 들면 2%에 조달을 해오고 2% 붙여서 4% 대출해줬는데 기준금리가 빠졌어요. 한 1%포인트 빠지면 곧 그 가상금리가 변동이 없다면 조달금리 2%에서 은행 입장에서 1%로 줄었죠. 그럼 1%로 갖고 와서 2% 가상금리 붙이면 3%에 여러분들한테 대출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금리는 2%에서 1%로 빠졌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대출금리는 4%에서 3% 된 게 아니라 4%에서 5%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2%에서 4%로 바뀐 거죠. 은행은 중간에서 2%포인트의 착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 엄청나게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 욕을 먹고 있는 입장이죠. 은행들 돈 잔치한다고.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억울해요. 얘네들은 원래 1%포인트 받으면요. 뭐 1%는 다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인하를 해줘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야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앞서서 대출해줄 수 있으니까. 나만 비싸게 받고 있으면은 누가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다른 은행으로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춰주는 건데 지금은 마치 카르텔을 형성한 것처럼 금융권, 온 금융권이 다 가상금리 높였어요. 기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정부가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는 가계대출이 많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다 압박을 넣는 겁니다. 야, 니네 대출 해주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명분 없이 대출을 못 해주니까 그럼 대출 못 받게 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네? 그럼 조달금리 낮아졌는데 그럼 가장금리를 팍 올리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대 마진이 커진 겁니다. 근데 물론 속으로는 웃게 있겠지. 지네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이 막 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금감원장이 야, 니네 금리 올리지 말고 대출 안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되게 어려운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 금리 올리지 않고 어떻게 대출을 안 해줘? 그러니까 막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만기가 됐을 때 당연히 연장해 줄 줄 알았더니 막 상환하라고 하고 지난달까지 됐던 대출이 갑자기 안 되고 지난달에 1억 빌려주다고 했던 게 5천으로 줄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대출 규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은행이 예대 마진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예대 마진 많이 안 먹고 대출을 안 해줘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죠. 나 대출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와. 모든 부동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크게 수익 보는 것도 싫어, 대출 규제를 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길게 봐야 6개월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 12, 1, 2, 3, 4 내년 3, 4월 정도면요 대출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에 호도되지 마시고 과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뭐 대출 규제를 해갖고 지금 가격이 안 움직이는 거라면서요. 그럼 이 대출 규제가 내년 25년 내내 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내년 봄철 끝나고 나게 되면은 대출 규제 풀리게 돼 있고 금리는 지금보다 몇 차례 더 올라가 있을 거고 내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서울 기준에 했을 땐 확실해 보이고 그러면은 와 이게 뭡니까? 공급은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금 6개월 동안 거의 한 내년 봄까지 6개월 동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대출 규제를 막아놔서 거래량을 끊어놓고 못하게 했으니 6개월 동안 뭉쳐져 있던 수요는 폭발을 할 것이고 공급은 부족할 거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원리 아시죠?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은 확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여겨보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저는 내년 봄 전까지를 매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25년도에 내년 시장 하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 보세요. 지금 금액하고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버들 중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상승을 주장을 하는데 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년 시장의 변화를 보시고 어떤 분의 말이 물론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내년 시장이 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크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금리는 인상되는 환경, 대출 규제는 지속될 수 없는 환경, 공급 부족은 확정, 최대 반년 동안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억제 이것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되죠. 왜냐?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는 낮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을 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게 억지로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경기권 이런 데 괜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으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요. 그건 경제 ABC 기본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존 공급은 공급이 아니냐. 기존 공급은요, 공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본인들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물건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주택을 갖고 있는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요즘 거래가 좀 되네? 그럼 이번 기회에 내 거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지? 이런 형태들의 매도자가 대다수입니다. 이걸 팔고 이제 현금화해야지 집값이 안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10에 하나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아시죠? 호갱노노 사이트는 이 실거래가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물건이 나와 있죠. 그건 호가 기준이겠죠? 만약에 내가 집을 팔 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야. 불안해서 물건을 내놓는 분들이 많다면 기존의 실거래가보다 낮게라도 얼른 팔아야겠죠. 그죠? 예전에 10억에 팔렸으면 불안하니까 이제 점점 떨어질 테니까 뭐 9억 5천이라도 팔아야겠다. 9억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호갱노노 사이트에 있는 금액보다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금액이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이라면 더 낮게 호가가 형성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0억에 거래됐으면 이야 10억에 팔렸네. 지난달까지 9억이었는데 나는 한 10억 5천 좀 팔아야겠다. 11억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호가를 내놔요. 그래야 그걸 팔아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면 좋고 아예 안 팔리면 말고 이 정도가 되는 거지 팔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 사이트를 비교해 보게 되면 호갱노노의 실거래가보다 거의 대부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지를 찍어서 한번 보세요. 두 사이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매도자의 심리를 대충 대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물건을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높은 금액에 팔아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 수요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급하냐 안 급하냐의 기준을 그렇게 대충 잡아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 주택 물량은요 잘 안 나옵니다. 기존 주택 물량은 높은 금액으로 형성된 것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에 말고 다음에 팔자고 걷어들인다니까요? 거래가 없으니까 싸게라도 팔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물량이 없는 거예요. 기존 물량이 그렇게 없고, 신규 공급 물량도 없고, 수요는 거의 6개월 동안 막아놨고, 풀릴 때는 수요가 확 몰리는데 금리는 낮고, 공급은 부족하고, 제가 얘기하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리지만 뭔가 여러분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너무 좀 이상한데 읍면지역 안 좋은 거 말고, 그죠? 항상 제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한 선호도가 있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지금 뭐 총각을 다툴 만큼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빨리빨리 사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 봄 전에는 구입을 하시라고 강조드리고요.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내년 시장 모니터링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25년 부동산을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